아까 면적 조사는 수확 면적에 대해서는 차 품목은 수확 면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 확인에 물론 뭐 어떤 경우든지 면적 확인 사실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가면 면적 조사나 이 실제 나무 주수 조사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서는 조사하는 게 뭐냐면 면적에서는 실제 이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 거기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지. 타작물이나 미보상, 기수학 뭐 또는 고사되어져 있는 고사 면적 이런 경우들은 실제 면적에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뭘 잡습니까? 조사 대상 면적을 잡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 조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 가는데 우선 면적 확인에서는 크게 타이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즉 고사 면적,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 이런 것들을 꼭 조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조사 대상 면적을 확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빼줍니다. 뭘 빼라고요? 뭐 수확 불능 면적, 고사되어진 면적, 고사 면적 또 타작물, 그 다음에 미보상, 그 다음에 기수학 이걸 빼줍니다. 이걸 빼주면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 불능 면적,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이걸 빼줌으로 해서 조사 대상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확 면적률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5번. 그걸 동그라미를 쳐 넣으십시오. 5번. 수확 면적률 확인. 요거는 차 품목에만 해당되는데 차 품목의 수확 면적률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걸 수확 면적률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그냥 줘버립니다. 수확 면적률을 이번에 총 수확된 면적이 90%면 90%, 95%면 95% 그렇게 실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이 차에 있어서는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선 그것만 알아두시고 물론 우리가 실제 조사를 나갈 때는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된 값을 주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차 품목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품목에는 없는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사 방법에서는 당연히 표본조사에서는 이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가 품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표본 구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표본 구간수만큼 농지의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실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표본 구간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도 라의 양파하고 마늘의 경우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확 적기까지 자녀 일수별 비례 지수를 추정하여 조사 수확량에 가산할 수 있다. 참 애매하게 표현해놨네.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산을 안 해도 되는데 농협이 불리하다 싶으면 가산을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산하는 건 아니고, 그래 작년까지는 가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수확량에 가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각 지역별로 수확 적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같으면 양파는 보통 수확 적기를 6월 10일로 봅니다. 중만생종. 그 양파의 수확 적기는 지금 요 남도 쪽은 대부분 6월 10일로 보거든요. 물론 그 극조생종은 뭐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극조생종 양파 같으면 4월 말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뭐 중생종 같은 경우는 5월 한 20일 요리 됩니다. 그런데 아예 중만생종, 만생종 같은 경우 보통 6월 10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창녕이고 어딥니까 저 무안 있지, 무안 같은 데 가면 그냥 양파가 쫙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6월 10일이 수확 적기니까 6월 8일, 6월 9일 날 전부 다 한꺼번에 조사를 해달라 하면 큰일 나겠지. 그러면 손해평가사 전부 다 그 투입 다 돼도 다 못 해냅니다. 이틀 동안에 다 해낼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6월 10일이 적기인데 뭐 아니할 말로 뭐 한 5월 25일부터 이미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냥 조사에 투입이 되거든요. 5월 25일부터 해서 한 2주일 정도 조사를 해야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는 실제는 이게 이 수확기에 접어들면 하루에 구가 커지는 게 하루에 3%씩 커집니다. 하루에 커지는 게 실제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보면 이게 책이 어디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양파 그 일일 비대 추정 지수가 얼마인지. 실제는 3%입니다. 실제는 3%인데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3%까지 안 잡습니다. 2.2%로 우리 지금 업무방법서에서는 2.2%로 합니다. 양파. 마늘 실제는 한 하루에 1.45%씩 커집니다. 그래, 이 양파 같은 경우 아니습니까? 사실 그 수확기에 들어서 일주일 늦게 켜고 일주일 빨리 켜고에 따라서 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5일 날 켜면 한 사람은 5월 25일 날 켜고 한 사람은 6월 9일 날 켠다 입시다. 똑같은 양파를 캐더라도 어느 게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겠습니까? 6월 9일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을 안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어차피 이때 표본구가 몇 개만 선정을 해서 뽑는 거거든요. 다 깨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여러 전체 밭에서 한 450kg 생산된다고 요렇게 계산이 됐다 입시다. 그런데 실제 이걸 요날 캐는 게 아니고 요때 가서 캔단 말입니다. 이때 가서 캐면 이게 450kg가 아니고 한 650kg 요리 나옵니다. 요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해율을 계산을 할 때 비해율이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게 여기서는 450kg 아닙니까? 실제는 650kg가 생산될 건데 450kg 나왔답니다. 이게 조사한 수확량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미보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이게 순수한 그 해의 수확이 감소한 양아입니까? 요걸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줄 거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자, 똑같은 밭인데 여기에 평년 수확량 주어집니다. 보험 원장을 받아보면 평년 수확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수확량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여기에 평년 수확량이 700이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700으로 주어졌다 합시다. 그럼 요게 450일 때하고 요게 650일 때하고 700에서 650을 빼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줄어든 양이 미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50kg밖에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줄어든 양이 무려 250kg가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율이 사실은 피해가 없었는데도 일찍 혐오로 해서 일찍 조사를 함으로 해서 피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 버리지.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찍 수확 적기보다 일찍 캘 때는 이게 요날 캐면 요게 아니고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이날 조사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날 가서 정확하게 조사받기를 원하지 이날 하려고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뭐냐? 실제는 3%인데 얼마라고요? 2.2%로 하루에 2.2%씩 커지는 걸로 하겠다 요리하는 겁니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게 비대 추정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비대가 될 거라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마늘은 얼마예요? 0.8%입니다. 1일. 요거 1일입니다. 1일 비대 추정 지수입니다. 양파, 마늘 2.2%, 0.8%. 1일 비대 추정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우리 요 450kg를 가지고 와봅시다. 우리가 조사를 한 게 450kg가 나왔다 합시다. 조사를 한 게. 요날 조사를 해서 450kg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450 곱하기 비대 추정 지수를 그러면 그것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본래 450 같으면 그게 1입니다. 1. 본래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6월 9일까지 며칠인지 아니다. 우리 6월 10일이 기준 날짜를 했습니다. 그러면 26, 27, 28, 29, 30, 31, 6월 10일까지 며칠 됩니까? 16일 되지요. 16일. 맞습니까? 16일. 그럼 하루에 2.2%. 하루에 2.2%. 그러면 여기 2.2%니까 0.022가 되겠지. 2.2%. 2.2%는 요거는 0.022%는 백분율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0.022 곱하기 100을 해서 2.2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옵니까? 그럼 2.2%를 소수점으로 고칠 때는 여기에서 2.2%를 소수점으로 고칠 때는 100%이기 때문에 0이 2개 붙지. 그래서 요 소수점을 하나, 2개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0.022가 되는 겁니다. 2.2%는 0.022가 됩니다. 그래서 0.022 곱하기 아까 요게 하루에 그리 된다 했지. 그럼 아까 우리 며칠이라 했으면 16일. 자, 그러면 1에다 우선 요럴 때 계산을 0.022 곱하기 16을 먼저 합니다. 예,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1을 더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계산기 자꾸 계산기 두들려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습관을 안 들이면 뭐 있지. 시험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계산했더라 요리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두드려십시오. 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산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친일파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하여튼 여기에다가 1을 더하시고 거기에다 450을 곱하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얼마예요? 608.4 같으면 이런 건 이제 반올림으로 처리를 합니다. 608 kg 요리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저게 요거보다는 조금 적겠지. 그래서 분명히 조금 내년에 여러분 이제 필드에 나가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이날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자가 니 못 믿겠어. 나는 그럼 이날 받을래. 비대추정지수 이야기하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비대추정지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추정지수를 적용하더라도 계약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리합니다. 왜? 3%인데 2.2%를 잡으니까요. 뭔 말이 이해됩니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비대추정지수를 적용하는 거에 그걸 받아들이고 사인을 해줍니다. 계약자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사를 못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이 얼마나 이게 그 손해평가 일이 아주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계약자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게 본래 조사 수확량은 450인데 요게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을 해서 608kg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수확량이란 말입니다. 조사 수확량. 알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나의 양파, 마늘의 경우에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확 적기까지 자녀 일수별 비대 지수를 추정하여 조사 수확량에 가산을 할 수 있다고 아니고 실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서에서 아예 문제를 쉽게 주려고 단 비대 추정 지수는 적용하지 마시오 하면 그냥 이거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런데 올해 같으면 분명히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하라고 낼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표본 구간에서 면적조사, 사실 이제 면적조사 요거는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 보고 면적을 구하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면적을 다 표본 구간의 전체 면적을 줍니다. 주는데 끼워 넣기로 요게 나옵니다. 5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5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 15점짜리가 있는데 5점짜리에 이런 게 빈칸 단답형 문제 있지. 단답형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양파는 5주. 양파는 5주하고 일항폭을 조사를 합니다. 5주 일항폭. 마늘. 아까 8주, 지금 1m 이상 돼 있는데 이상을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바뀌었습니다. 8주 또는 1m 이상을 지우십시오. 자, 1m. 그 다음에 일항폭을 조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마, 양배추 5주 일항폭.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 5주 일항 길이 5주 곱하기 일항폭 하는 게 양파, 또 고구마, 양배추, 또 옥수수. 보면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다 글자가 몇 자입니까? 세자지예, 세자입니다. 고매 해가지고 나는 뭐 두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분명히 세자지. 세자는 전부 다 5주 곱하기 1항폭.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마늘은 8주 또는 1m. 감자 또 2자입니까? 2자. 그러니 감자는 또 5주다, 그지? 5주 또는 1m 이상. 이게 이제 골치 아프네. 그럼 5주 1m 하면 되겠는데, 또 5주 또는 1m 요거는 이상을 붙여놨다, 그지? 이거는 잘못 인쇄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1m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마늘은 8주 또는 1m로 고쳐졌습니다. 8주 또는 1m. 네. 자,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차는 규격의 태인데, 규격의 태라는 게 뭐냐면, 규격의 태 하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규격의 태라는 게 실제는 우리가 그 규격의 태로 쓰는 게 뭘 쓰느냐 하면, 세탁소에 세탁막기가 세탁물 찾으면 주는 옷걸이 있다 아닙니까? 옷걸이가 본래는 생긴 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 아닙니까? 옷걸이 요 모양이지. 그런데 요걸 요 부분을 착 펴고, 요 부분을 착 펴고, 요걸 펴가지고, 딱 펴면 이런 모양이 나와집니다. 요것도 착 펴입니다. 안 그러면 요거는 손잡이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예. 이걸 딱 펴면 아니습니까? 이게 신기하게 이게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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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cm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조사하라고. 이게 20cm, 20cm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조사를 제곱미터로 하더라 아닙니까? 아까 그것도 우리 1m 곱하기 1.6m 하니까 요게 뭐 됐습니까? 1.6 제곱미터 이런 식이었다 아닙니까? 미터를 곱하면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 단위를 처음 다 바짝물들 조사할 때 다 단위가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20cm 아닙니까? 20cm를 미터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0.2m입니다. 0.2m. 이게 0.2m. 그러면 0.2m, 0.2. 자, 0.2 곱하기 0.2를 하면 2는 4가 되고 소수점 아래가 한 개, 두 개 있지. 그래서 소수점 아래가 한 개, 두 개를 곱하면 소수점 아래가 두 개가 생깁니다. 0.2 곱하기 0.2를 하면 0.04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격의 태 0.04 제곱미터를 사용을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요걸 자 0.04 제곱미터인데 이걸 실제는 우리 그 표 옆쪽 페이지 차이에 다시 봐보십시오. 표본 구간 중 몇 곳에? 두 곳에 20cm 곱하기 20cm 태를 두고 태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한다. 뭐 이래 놨지. 두 곳을 하니까 표본 구간 하나에서 잡히는 면적이 얼마 되겠습니까? 0.08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하나의 면적은 0.04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표본 구간 안에서 요걸 몇 군데에 대라고요? 두 군데에 대라 했지. 두 군데에. 그렇게 해서 딴다면. 그래서 하나의 표본 구간에서 따는 면적은 0.08이 됩니다. 그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차는 우선 그 다음에 콩으로 가봅시다. 콩. 자, 콩은 전파하고 산파가 있습니다. 전파는 콩을 씨를 뿌릴 때 이 줄을 맞춰서 고랑을 쫙 내 가지고 줄에다 톡톡톡톡 심어 나가는 거, 그걸 전파랍니다. 산파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손으로 헛는 걸 산파랍니다. 산파, 점파. 점파는 점점이, 산파는 그냥 헛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점파는 일한 길이 1m 또는 4주 이상. 야, 또 오늘 외워야 될 거 많다 그지? 반은 외운 거 같는데 반은 잘 안 해야지. 이제 이런 걸 집에 가서 항상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이런 거 언제부터는 화장실에서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외울 것들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TV 보다가도 한 번씩 자꾸 들춰 보십시오. 그래야 이게 외워야, 우선 외워야 될 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파는 1m로 하든지 4주 이상. 4주 이상이니까 4주 해도 되고 5주 해도 되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항폭을 조사하고, 산파는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 규격의 원형인데 1제곱미터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본래 1제곱미터는 요게 1m고 요게 1m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언제나 규격의 원형이니까, 아까는 요걸 우리가 옷걸이를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 했지. 그건 언제는 요런 1제곱미터, 요게 1m, 1m인데 요걸 원형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원형으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훌라후프입니다. 훌라후프 그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아니십니까? 그게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콩조사를 갈 때는 훌라후프를 하나씩 또 가지고 나갑니다. 참 하여튼 가만 보면 이 손해핀 칼독이 한편으로 억수 유치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이게 유치함과 이 수학적인 논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겁니다, 실제. 자, 그래서 규격의 원형이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훌라후프가 본래 요런 걸 요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그냥 요런 1m, 1m, 요 1제곱미터 요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걸 잘 안 파니까 훌라후프를 사가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목별,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이것도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표들은, 오늘 나오는 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다 뭐 외운다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하여튼 그냥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양파는 실제 양파를 캐가지고 있지. 양파를 이제 수확 적기에 캐면 이 아들이 전부 다 목이 다 불라져 있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르기도 쉽습니다. 그냥 가위로 자르는데 구에서 몇 센치? 이 양파는 5cm입니다. 5cm 위를 자릅니다. 마늘은요? 마늘은 3cm 위를 자릅니다. 자, 그렇게 자르고 5cm, 3cm 우선 그거부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의 최대 지름이, 이게 이제 올해 처음 도입된 부분인데 전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양파의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 6cm 미만은 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6cm 미만의 경우에는 80%, 100%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80% 같으면 피해가 80%니까 실제 무게로는 얼마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20%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확량이니까 수확량은 우리가 적용할 무게란 말입니다. 조사한 수확량. 그래서 80% 피해를 입었으니까 문제는 80%가 줄어들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80%형은 20%만 그 무게를 잡아주라. 이게 양파가 지름이 6cm 미만이라도 사실 맛있습니다. 맛있고 그것도 얼마든지 무게가 있거든요. 그것들도 달면. 그런데 그 무게의 80%로 잡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600g이다. 600g이라 하면 480g은 줄어들었다고 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120g 밖에 안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라 이 말입니다. 80%로 하든지 100% 같으면 아예 그거는 계산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6cm 미만은 그렇게 합니다. 마늘은 좀 복잡합니다. 마늘은 난지형은 3.5cm, 3.5cm, 한지형은 2cm. 자, 마늘통의 최대지름이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3.5cm 미만인 경우에 80%, 100%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와 0%를 수확량으로 잡아줘라. 오케이?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양파 마늘은 자, 한 번 더. 양파는 종구 5cm 위에서 자릅니다. 잘라서 그 무게를 재는데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은 아예 그 80%, 100%의 피해로 잡습니다. 마늘은 종구 3cm 위에서 커트를 합니다. 커트를 해서 그것들의 무게를 재는데 한지형은 종구의 지름이 2cm 미만, 난지형은 3.5cm 미만은 피해가 80%, 100%형으로 잡아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자, 고구마는,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로 구분을 짓습니다. 뭐, 정상 고구마는 말 그대로 정상이고, 50%형 고구마는 뭐냐? 줄을 치십시오. 궤근 중량이 400g 이상인 고구마. 궤근 중량이 언제부터 요걸 알았으니까 절대 이제 그 마트에 고구마를 사러 가만 있습니까? 고구마는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400g 이상 되는 큰 거는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얼마로? 50%예요. 400g 이상. 왜 고구마가 그래 크만 있습니까? 삶아도 그게 골고루 잘 삶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그거는 정상 분목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트에 가서 가격이 똑같이 지급되어 있으면 그런 거는 절반으로 후려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궤근 중량이 400g 이상인 고구마 또는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고구마는 50%형 고구마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로 구분을 해서 수확량을 계산할 때 정상 고구마가 표본관 하나에서 지금 6kg가 생산이 됐다 합시다. 정상 고구마가 6kg. 그 다음에 50%형 고구마는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0g 이상이 있고 50%형 400g 이상인 고구마가 있고 실제 피해가 50% 이상인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게 4kg 4kg 너무 많다. 400g 이상이 한 1kg가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피해가 실제 50% 이상인 요 고구마가 2kg 이렇게 생산이 되어 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수확량을 우리가 얼마로 할 거냐? 정상 이거는 말 그대로 와야 되겠지. 정상이니까. 어머니 이해됩니까? 400g 이상 이 지나치게 큰 고구마들 그것들이 1kg일 때 이걸 우리가 수확량으로 할 때는 1kg로 하면 안 되고 얼마로 하라고요? 지금 요 1kg 하고 요 2kg 아니습니까? 요 두 가지는 50%만 무게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6 더하기 요 3 곱하기 0.5 그럼 1.5 아닙니까? 그래서 7.5kg 요게 수확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정상 고구마 50%형 고구마 50%형 고구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궤근 중량이 400g 이상인 거하고 또
실제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거. 네. 그거는 다 그 해당 무게의 50%만 수확량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감자. 자, 감자는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정상 감자. 그 다음에 이 감자는 병충해에 참 약한 게 감자하고 고추입니다. 감자, 고추가 병충해에 참 약하거든요. 저는 감자 농사를 한 2해 지어보고는 이제 안 짓습니다. 이유가 2번 다 실패를 하지. 이거 처음에 잘 자라서 가을에 켜보면 다 썩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 실패하고는 더 이상 저는 감자 농사를 안 하는데, 이 감자가 이게 하여튼 참 이 병충해에 무지무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캐서 보니까 병충해별 20% 이하, 21에서 40% 이하, 41에서 60% 이하, 61에서 80% 이하, 81에서 100% 이하, 이런 그 발병 감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지금 요리되어 있는데, 혹시 감자 표 2-4-10을 먼저 그거를 봐볼까요? 표 2-4-10을 그거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감자에 대해서 지금 요 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이걸 정상 감자, 그 다음에 20% 이하,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요렇게 병충해 명과 각각 이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그걸 다 일일이 구분을 지어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손해 정도가 1에서 20% 사이는 손해 정도가 1에서 20% 사이는 손해 정도 비율은 20%로 잡습니다. 1에서 20은 20%로, 21에서 40%는 손해 정도 비율은 40%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정도는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인데, 그 손해 정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손해 정도가 그렇던데,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으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 정도 비율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을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할 때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병충해에 따른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감수량은 우선 병충해 감수량을 이 감자하고 고구마에는 병충해로 인한 감수량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감자, 고구마는. 그래서 감자에서 우선 병충해 감수량, 요걸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병충해 감수량. 요거는 병충해 입원. 감자는 괴경이라 한다 했지? 괴경의 무게.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쳤으면 괴경, 격언이 확실하게 기억될 건데, 이게 자꾸 헷갈리네. 자,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원 괴경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손해. 그 다음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이 손해 정도 비율은 손해 정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다 했지? 20%, 40%, 60%, 80%, 100%가 있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를 우리가 시험장에서 요거 달고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집니다. 요것도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안 줍니다. 이것까지 주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맞출 거 아닙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야 돼.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줍니다. 요것도 친절하게 줍니다. 그럼 뭐 요걸 알려면 뭐를? 간단하지. 그래, 시험을 제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몇 문제는 1과목, 2과목 합쳐서 한 3문제 내지 4문제는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 문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8월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8월에. 이제 6월에 겨우 이제 시작하면서 와, 그 15점짜리 그거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지금은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줍니다. 요것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걸 봅시다. 그걸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병충해가 아니고 요 병해충 등급별, 병충해나 병해충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걸로는 절대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시비 걸면 여러분은 홍준표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 해가지고, 자, 감자에는 1급, 2급, 3급, 1급. 자, 1급. 자, 역병, 갈축병, 모자이크병, 쫙 나와 있다, 그지? 자, 요걸 오늘 외웁시다. 외워집니다. 억수 쉽게 외워집니다. 자, 감자도 잘생긴 감자가 있고 못생긴 감자가 있습니다. 우리 좀 흔히 참 못생긴 감자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못생긴 감자가 역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역모 가입. 역병 보이시에? 모는 뭡니까? 모자이크병. 가는 가루 더댕이병. 입말림병. 감자가 감자 뿔나방 보입니까? 마지막에 못생긴 감자가 못생겼다 하고 자꾸 구박을 하니까 한번 뒤엎어야 되겠다. 그래 역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역모에 가입을 했는데 발각이 됐단 말입니다. 역모에 가담을 해가 발각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파묻어 뿌지. 그래서 묻을래. 파묻어 뿌래. 묻을래. 무가 뭡니까? 예, 물원병. 물원병 잘 걸립니다. 둘레, 썩은병. 이거 둘레, 썩은병 일일이 그런 걸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역병, 모자이크병 이렇게 줍니다. 주니까 요것만 못해. 못생긴 감자가 역모에 가담을 했는데 그래서 발각이 되니까 당연히 파묻어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못생긴 감자가 지금 주인한테 대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캤다가 다시 그냥 땅속에 파묻어 볼 거 아닙니까? 묻을래.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축병에 걸려 죽어보겠지. 자, 1급 다 외웠습니다. 못생긴 감자가 역모에 가입을 해가지고 발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파묻어 봅니다. 묻을래. 그래서 갈축병. 자, 1급 다 외웠습니다. 자, 2급은 풋말은. 자, 그래서 지금 역모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역모가 일어나서 또 이제 풋마른 줄기들이 어설픈 이 아들이 이제 방어진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풋마른 줄기들이 이 아들이 어병처럼 일어나 가지고 풋마른 줄기들이
이게 제대로 익은 줄기도 아니고 풋마른 줄기들이 방어진을, 그런데 실제는 이제 방어진, 여기서는 방어진이 아니고 뭡니까? 방아진입니다. 아메리카 입굴파리. 그런데 아메리카 입굴파리 그런 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 풋마른병, 시드름병, 더댕이병, 뭐, 진딧물, 이런 걸 가지고 내지, 뭐, 아메리카 입굴파리, 방아벌레, 이런 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풋마른 줄기,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핵병. 균핵병,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균핵병. 요것도 2급에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균핵병 2급입니다. 자, 풋마른 줄기,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핵병. 자, 그래서 이제 상급은 흰 잿빛. 지금 저 혁명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아들이 지금 방어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양쪽에서. 그래서 양쪽에서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제 전쟁에서는 지금 총알 맞아 안 죽으려면 방탄조끼를 해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탄조끼가 흰잿빛 방탄조끼를, 그것도 한 겹, 두 겹도 아니고 5겹짜리 흰잿빛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고, 그것도 이제 큰 점이지, 큰 점, 파, 뿌리기. 여기는 기타입니다. 흰잿빛. 그냥 흰빛이 아니고 흰잿빛으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방탄조끼가 5겹이랍니다. 5겹짜리. 그래, 큰 점, 작은 점이 아니고 큰 점, 큰 점이 있으니까 그걸 팥뿌리랍니다. 큰 점이 있어서 보기 싫어서 그걸 그냥 판에 뿌라, 팥뿌리기. 네, 그게 상급입니다. 자, 감자 영모에 가입해서 발각이 되면 뭐 한다고요? 그냥 못 올래. 그래서 갈죽병. 2급은 풋마른 줄기들이 지금 방어진을 그렇죠.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핵병. 흰잿빛 방탄오겹, 큰 점, 팥뿌리기. 그냥 있는 그 앞 글자들을 가지고 지금 그리가 안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1급은 그러면 인정 비율을 얼마로 지금,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가령 뭐 역병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여러 문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병충해 명하고 병충해 명이 주어집니다. 그 병충해 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정 비율을, 이걸 기억을 못하면 인정 비율을 우리가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1급은 인정 비율을 몇 프로로? 90%로. 70, 70, 50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할 고추에서는 고추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고추에도 병이, 감자에만 1급, 2급, 3급이, 또 신기하게 감자는 1급, 2급, 3급 합니다. 그런데 고추는 1등급, 2등급, 또 3등급, 용어를 그게 그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교수가 이 교수는 이렇게 해서 저 교수는 이렇게 적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추에서도 1급, 2급, 3급 병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는 좀 개수가 적어서 빨리 외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감자는 하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좀 외우기가 그런데 반점 외워졌지. 그래서 이거는 90, 70, 50이 되고, 고추는 1급, 2급, 3급이 70, 50, 30이 됩니다.
고추는 70, 50, 30이 됩니다. 자꾸 연상을 해서 같이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90, 70, 50. 고추는 70, 50, 30. 오케이?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병충해 감수량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뭐 문제 주어지면 이제 바로 되겠다, 그지?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요게 바로 착 계산이 됩니다. 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감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59쪽에 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구한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뭐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자 최대 지름이 5cm 미만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를 합니다. 단 고랭지 재배의 경우에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 규격이 그거는 80g 이상 250g 사이입니다. 80g 이상 250g 그 사이가 표준 규격인데 그걸 벗어나는 거니까 80g 미만이거나 250g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감자도 고랭지 감자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실제 무게 얼마로 하겠다고요? 자, 그것도 표준 규격이 80에서 250 아닙니까? 80에서 250이니까 80%. 아까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는 50%로. 그러니까 그것도 외우기가 탁탁 그렇게 맞아 들어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지? 어쨌든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옥수수. 이제 옥수수는 착립장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착립장이라는 것은 옥수수 그 이빨 아니습니까? 그게 쭉 속도 돼 있는 그걸 갖다 착립장이라는데 그 착립장의 길이를 가지고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상은 17cm 이상, 17cm 이상은 상, 15cm 이상 17cm 미만은 중, 15cm 미만은 하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상중하에 해당하는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요거는 무게가 아닙니다. 개수 조사를 합니다. 개수 조사. 옥수수는 개수 조사. 자, 그 다음 천은 아까 이야기했다 그지? 20cm 곱하기 20cm 그 태를 두고 그 안에 수확이 완료된 이미 그 수확을 한 자리 그 수확 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셉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콩은 표본구한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는 그 콩 껍질을 꼬투리를 안 됐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콩종실, 또 종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콩종실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콩알을 콩종실을 합니다. 그것의 무게 및 함수비는 그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느냐 그 수분을 측정하는 건데 그거는 3회 측정을 합니다. 3회 평균. 지금 3회 평균. 자꾸 그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표본구한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해서 수확을 하는데 외엽. 양배추는 실제 뭐 혹시 양배추 모르는 분은 그 마트에 가서 꼭 양배추를 한 통을 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게 완전히 겹겹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외엽이라서 맨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잎을 외엽 2개를 제거하고 정상 양배추와 80% 비의 양배추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본래는 이제 정상 양배추 80%, 100%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00%는 요거는 뭐 계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100% 비가 다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무게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비에 다 입은 거는 아예 계산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는 정상 양배추는 그 무게를 그대로 합니다.
자, 80%형이라는 것은 실제는 뭐냐면 80%가 아닌데 80%로 잡습니다. 그만큼 과하게 비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80%로 잡는 게 뭐냐면 줄을 치십시오.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거. 실제 우리 과수에서는 이런 걸 뭐로 했습니까? 과수에서는 50%형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서는 이걸 80%형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낼 수는 없지만 가공용으로 낼 수 있는 게 그게 과수에서는 그게 80%입니다. 자, 과수에서는 정상 50, 80, 100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수에서 50, 80에 해당하는 걸 양배추에서는 80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면 좀 쉽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수조사까지 전수조사는 콩만 해당합니다. 콩. 그거까지만 해봅시다. 자, 전수조사 콩. 자, 콩은 전수조사가 가능한데, 그러면 자, 그래서 그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십시오. 콩의 전수조사 방법. 콩의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서술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선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은 기계 수확. 그럼 콩도 얼마든지 기계 수확이 됩니다. 기계 수확이 안 되는 거는 옛날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콩 수확 어땠습니까? 도리깨질 했다 아닙니까? 도리깨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탈곡기에 대고 그 수확을 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전수조사를 하는데, 기계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또 수확 직전에 농지 상태를 우리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대로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두고 기계 탈곡을 하는 거, 요거까지는 전수조사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전수조사는 바로 농지에서 기계 수확을 하는 거, 그 경우, 또는 우리가 전날 농지에 가서 농지 상태를 다 봤습니다. 보고 그걸 우리가 본 상태에서 그걸 다 배 놓습니다. 배에서 그대로 농지에 두고 이튿날 가가지고 그걸 기계 탈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뭐 말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전수조사가 되는데,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 대상이 되면 전체 중량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중량을 조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울 때는 10포대 이상. 10포대니까 사실 100포대고 200포대가 지금 수확되어 있을 때, 그 중에 10포대 이상에서 각각에서 무게를 조사를 하고, 각각의 무게를 조사를 하고, 그 각각의 또 뭘 조사를 하느냐 하면 함수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포대 이상의 무게를 재서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비도 여기서는 전수조사에서는 아까 표본조사에서는 함수비를 몇 번 측정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 그런데 전수조사에서는 10포대로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포대에서 함수비를 다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회 이상의 그 함수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의 평균으로 함수율을 잡습니다. 한 포대당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0회 이상의 함수비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잡을 게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제